자, 일단 지수함수 꼴 보기 싫죠. 물론 삼각함수보단 편합니다. 근데 걔 또 뭐죠? 역함수예요. 아우, 더 꼴 보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풀이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x에다 3을 놓고 그때 y 값이 로그 3의 b, x에다 2b를 놓고 그때 y 값이 로그 3의 12,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역함수의 정의는 f와 그 역함수 인버스를 합성을 한 게 합성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게 항등함수, 이게 y 꼴 x입니다. 아이덴티티 펑션. 요게 이제 원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성질 자체가 y 꼴 x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 성질도 있고요.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y 꼴 3x제곱 마이너스 a라는 요 함수는 여기서 그냥 xy 좌표를 바꾸면 되겠죠. 요 친구를 지날 것이고 로그 3의 12, 2b를 지나겠구나. 요거를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관련된 공식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거론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교과과정 외로 언급하는 책들도 있는데, a의 로그 b의 c제곱은 a와 c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c의 로그 b의 a제곱이요. 지수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정확하게 뭐 지수 로그 믹스되어 있는 과정인데, 자, 증명 자체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덩어리를 요거를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로그 x, 아직 미술 선생님이 정한 건 아니고요. 우변에 로그 a, 아직 미술 정한 건 아니고요. 로그 b의 c요. 지금 과정이 무엇이냐? 요거를 혹시 처음 본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쪽에 로그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지수 형태니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여기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로그 b의 c인데, 로그 b의 c니까 여기 c랑 여기 밑에 c가 있으면 밑변환 공식으로 우변이 좀 정리가 심플하게 되겠네요. 필요에 의해서 양쪽에 로그 c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생님이 로그 c를 취하면 왜 로그 c를 취해요? 로그 a를 취할 수도 있고 로그 b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기에 요거를 먼저 해준 거고요. 여기 이제 앞에 튀어나간 친구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a면 이렇게 이제 지어지죠. 앞에 있는 친구는 로그 b분의 로그 c,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뒤에 있는 친구는 로그 c분의 로그 a.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은 로그 b의 a가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를 또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이거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로그 c의 x가 요거니까 c의 요 덩어리 제곱 로그 b의 a 제곱은 x구나,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제일 처음에 x라는 건 a의 로그 b의 c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형을 했더니 x는 c의 로그 b a 제곱이구나. 아,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요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게요. 준식에다 이걸 넣을 겁니다. y에다 3을 넣고요. 3의 로그 3의 b 마이너스 a요. 그럼 앞에서의 뜻이 요 b와 요 3이 서로 위치 체인지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위에 올라가는 친구가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b-a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요걸 들어서 그대로 또 넣을 겁니다. 요번에 y 값은 2b가 나왔고요. 3의 로그 3의 12-a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3과 12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변은 12-a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겠습니다. 2b-3,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AA가 지워지죠? 12-B요. 좌변으로 당기면 3B는 3 더하기 12, 15가 될 거고요. B의 값은 5가 되겠네요. B의 값이 5면 5 빼기 A가 3이니까 A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최종 결론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2 더하기 5, 답은 7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확실히 4점짜리부터는 접근 자체가 살짝 까다로워지는 면이 있어요. 확실히 조금 까다롭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막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던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아셨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가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x의 값은 0에서 2까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y 꼴 탄젠트 파이 x예요. 자, 앞에 얘기했듯이 이 파이는 주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를 여기 있는 파이로 약분을 하기 때문에 주기가 1입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주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그럼 2분의 3. 좀 더 나가서 여기가 이제 2가 되겠네요. 0에서 2까지 딱 요 그림이 y꼴 탄젠트 파이 x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에요. 절편이 n 양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요. 기울기가 대충 마이너스 3. 얼마 얼마 될 겁니다. 조금 가파르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점 하나, 점 두 개, 끝인가요? 아니죠. 쭉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또 만난다. 이 아래점에서 만나는 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수 n의 최대값입니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계속 올릴게요. 계속 올려서 하나, 둘, 세 개죠.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더 올려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가 끝없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딱 끝난 겁니다. 파란색은.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건 여기 점 하나, 점 두 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앞에 있는 친구는 되는 거고요. 그럼 요 선을 잘 이동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어느 순간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최대가 될까요? 요렇게 될 때겠네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아, 이 순간이구나. 그러면 얘는 핵심이 뭐냐면 요 점입니다. X축과 만나는 거. Y축과 만나는 이런 거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에 X에 0 넣었죠. 지금 X축과 만나는 거 우리가 Y절편이라 부르고요. Y에다 0 넣어주면 돼요. 그때 X값을 구하면 3분의 10X는 N이요. X는 10분의 3N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좌표가 10분의 3N입니다.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2보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얘가 아무리 커도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풀어주면 N은 3분의 10 곱하기 2니까 3분의 20이구나. 그럼 정확한 값은 몰라도 이 값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6. 얼마죠? 7이 되면은 3분의 21이 돼야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6.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거 중에 자연수 중에 최대는 당연히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네요. 자, 이거 결국 그래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상가함수 그래프 이런 거 못 그리면 문제가 아예 안 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수적 연산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꼭 훈련을 해 주셔야 되고요. 16번 문제 보시죠. 함수가 있는데요.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이 X축 위에 있고요. 얘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일단 지문은 짧은데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내분은 되게 좋아하는데 외분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 그림만 잘 그리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Y는 로그 2x요. 그럼 그 2에 둘의 평균이 뭐 이렇게 되게 뭐 대충 잡아줄게요. 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Y값 이렇게 해서 딱 가운데 이렇게 딱 잡히는 분위기.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A, 로그 2A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B, 로그 2의 B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와 얘의 평균이 얼마야 되죠? 제로죠. 그래서 둘의 평균이니까 2분의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그러면 2분의 1을 묶은 상태에서
로그 2의 AB. 값이 제로려면 A 곱하기 B가 1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러분들 관계식 두 개를 찾으면 돼요.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이 점을 이제 우리가 A라고 불렀고요.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불렀는데 A, B를 1대 2로 외분한다. 외분한다는 건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외분 공식 빼서 뭐 암기해서 푸셔도 무방한데 여러분들 그냥 그림적인 의미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부터 비율이 1이고 여기 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B로부터는 거리가 2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점과 B라는 친구의 중점이 A구나.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아,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찍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요거랑 요거랑 같은 A가 결국 얘의 중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이 친구 뭔지 모르죠? 0, 뭐 K라 잡을게요. 왜? Y축 위에 있대요. X의 값이 0입니다. 그럼 0과 여기 있는 B의 평균 0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게 얼마가 된다? 아, A가 되는구나. 2분의 B가 A구나. 결국 B는 2A구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미지수 두 개, 관계식 두 개. A 곱하기 B는 1이고요. B는 2A고요. 들어서 대입을 할게요. A 곱하기 B인데 B가 2A니까. A 제곱은 2분의 1이 될 거고 A의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뭐 루트 2분의 1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A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2 콤마 얘는 이거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B의 값은 얘의 2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친구가 루트 2 콤마 여기다 루트 1을 넣어주니까 결국은 2분의 1. 이게 B입니다. 문제의 말뜻은 장황해 보이지만 결국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는 2분의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과 루트 2 콤마 2분의 1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빼면 2분의 루트 2죠. 제곱하면 4분의 2가 될 거예요. 약분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 둘은 빼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될 겁니다. 플러스 1. 루트를 씌워주면 2분의 이쪽이 2분의 2니까 2분의 3에다가 루트 씌운 게 되겠죠? 유리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1을 곱해주면 2분의 루트 2.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할 수 있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뭐 18번도 비슷한데 일단 여러분들 뭐 세타 나오고 각도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두려워요. 마음 편안하게 좀 내가 할 수 있다. 엄청난 걸 묻는 문제는 아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걸 토대로 내가 해결을 하면 된다. 그 정도 가지고 접근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7번 문제 상수 K에 대해서 sin X의 값이 K입니다. 두는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요. 자, 0에서 2파이 한 주기상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y = sin x. 얘가 파이, 얘가 2파이. 딱 한 주기만 그렸습니다. 문제 요구사항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다가 y = k를 그릴 건데 k는 0에서 1입니다. 양수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알파 베타의 대소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예요.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요? 삼각함수 대칭성을 쓰는 겁니다. 정확한 알파와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K값도 없는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하나요? 관계식은 알파 베타의 평균이 얼마죠? 아, 2분의 파이구나. 그럼 알파 베타 평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구나. 이거 약분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결국 파이구나. 관계식 하나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베타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구나. 요걸 들어서 이 준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준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요. 정리를 해주면 사인 90도 마이너스 알파요.
자, 요거 중3 때부터 우리가 본 겁니다. 90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자, 요걸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 있는 게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중3 과정으로 호도법 쓰지 않고 그냥 360도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 입장에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죠. 하지만 빗변분의 높이는 요 각 입장에서 보면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으로 바뀌게 돼요. 아, 그럼 얘 친구는 코사인 알파구나. 설명만 장황했다 뿐이지 코사인 알파가 7분의 5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K의 값을 구하세요. 끝났죠, 여러분들? 코사인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사인 알파가 K입니다. 그럼 양변 제곱을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게 K 제곱이죠. 그래서 들어서 대입을 하면 49분의 25요. 그러면 49분의 24가 K 제곱입니다. 양쪽에 루트 씌워주면 K는 7분의 루트 24요. 루트 24는 4 곱하기 6이요. 2루트 6. 보기 중에 2루트 6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슬슬 느끼실 텐데 예전 이과 학생들은 요 과정을 계속 했어요. 상가함수 과정을 계속 했는데 문과 친구들이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가함수 관련된 게 이렇게 막 쏟아지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래프예요. 상가함수가 됐던 다항함수가 됐던 내가 그래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문제를 두들길 힘이 있으면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적어도 큰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틀어서 보면 답에 근접하고 있다. 그게 시험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요. 여러분들 꼭 상가함수 관련